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구남 홍기동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1.18% 급락을 하면서 다시 한번 고개를 떨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보시면 코스닥 오늘 그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코스닥 오늘 2.14%나 급락을 하면서 지금 21선까지 오늘 종가상으로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이라는 건 뭐예요? 긴축이죠, 긴축. 그동안 풀어놨던 돈들 이제 걷어들이겠다. 이런 긴축의 의미입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기술주라든가 성장주들이 조금 조정폭이 큽니다. 그리고 이런 금리 인상, 조기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이슈 때문에 미국의 10년물 이 국채 금리가 지금 최근에 많이 상승을 하면서 거의 정고점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 조기 금리 인상 이슈가 있으면서 지금 채권 금리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 기술주라든가 성장주들이 좀 조정폭이 좀 크게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리에 왜 민감하냐면요. 기술주라든가 성장주들은 고수익을 냅니다. 매출도 엄청나게 돼요. 근데 투자도 엄청나게 합니다. 투자를 많이 하는 건 뭐예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대출을 받겠죠. 대출을 받게 되면 이 금융비용, 그러니까 이자가 금리가 높아지면 이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 금융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기술주하고 성장주에는 악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도 기술주라든가 이런 성장주들이 주가가 많이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 기술주 성장주들이 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경기 민감주들은 조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기 민감주들 반등하는 것들을 보면 먼저 HMM입니다. HMM은 지금 주가가 올라가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다른 기술주라든가 성장주들은 많이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 자리 걸음을 하고 있죠. 근데 이 HMM의 실적을 보시면 HMM 실적은 작년에가 피크였습니다. 영업이익이 작년에 6조 8천억대. 거의 최고치였죠. 작년이 최대 호황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성장하기는커녕 후퇴합니다. 6조 4천억대. 그리고 내년에 영업이익은 예상치가 지금 3조대. 완전 후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적이 안 나오니까요. 그리고 이제 조선주, 현대미포조선이 이틀 연속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이게 아주 이런 모습들은 매력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실적도 지금 작년에 적자였다가 올해는 흑자 전환을 하고 1,000억대, 내년에도 2천억대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들만 놓고 보면은 괜찮은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죠, 조선주.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최근에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중공업도 실적을 보시면 작년이 최악이었죠. 더 이상 나빠질 수가 없습니다. 작년이 최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는 이제 흑자 전환의 예상으로 지금 영업이익 한 1,500억대. 내년에는 지금 4,200억대. 실적이 엄청 좋아지죠. 그래서 지금 현대중공업도 지금 바닥에서 지금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죠. 조선주도 보면 실적이 턴 어라운드를 하고 있고 차트도 지금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조선주를 왜 별로 투자를 안 하냐면 조선주는 과거에는 엄청나게 성장하는 산업이었습니다. 성장 산업. 하지만 중국이 부상하면서
지금은 이제는 성장 산업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뭐 차트도 좀 괜찮은 모습이고 실적도 턴 어라운드 하는데 저는 이런 쪽에 좀 투자를 하는 게 저는 좀 별로라서 투자를 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LG화학. LG화학도 지금 다른 그런 기술주와 성장주는 조정을 하고 있지만 이틀 연속 좀 반등을 하고 있죠. 그동안 많이 빠지기도 빠졌습니다. 그냥 반등이에요.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라. LG화학도 실적이 작년에가 피크였죠. 거의 5조 4천억 영업이익. 올해는 5조대, 내년에는 5조 6천억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적 개선치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LG화학에서 분사한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상장을 준비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LG화학은 이제 화학 업황만 갖고 가야 되는데 경기 자체가 올해 경기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작년에 4% 전후에서 올해는 3% 전후를 예상하고 있어요. 아마 3% 밑으로도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망치를 보면. 그리고 미국도 그러고 중국도 그러고 지금 작년에 비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경기 민감주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가기는 전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포스코도 지금 이틀 연속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반등입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실적을 보시면 포스코가 지금 작년에 9조 3천억대 거의 피크였죠. 경기 민감주들의 실적의 피크는 작년이었습니다. 작년이 거의 최대 호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8조 2천억, 내년엔 8조 1천억. 자, 올해는 이제 영업이익이 확 줄죠. 1조 가까이 줄고 내년에도 이제 성장은 못하고 또 영업이익이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지금 많이는 안 빠지고 있지만 지금 주가가 좀 계륵입니다.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도 않고 답답한 상황이다. 현대차는 실적을 보면 작년에 한 7조 1천억대, 올해는 한 8조, 내년에는 8조. 자,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영업이익이 이렇게 전될 가능성이 있죠. 네,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주가가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 종목들을 좀 보면 바닥 대비해서 좀 반등은 나오고 있고 잘 안 빠지고는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그 미국 시장이라든가 이런 게 조정을 좀 마무리하고 상승한다고 봤을 때 이 경기 민감주 섹터들이 다시 강하게 치고 나가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런 흐름들에요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크게 또 악재가 뭐냐면 작년에 이 배당 보고 들어온 자금들 있잖아요. 이 자금들이 지금 물밀듯이 좀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급을 한번 보시면요. 코스피 수급인데 개인은 거의 7천억 샀고 외국인도 한 6,200억 샀어요. 근데 기관이 무려 1조 3천억을 팔았습니다. 1조 3천억대. 기관 중에서도 금융투자가 1조를 팔았는데요. 금융투자. 그리고 연기금도 좀 794억 팔았고 사모펀드도 좀 1,455 팔았어요. 근데 이 중에서 금융투자 보세요. 금융투자. 그러니까 배당 받으려고 이 배당 받기 한 6개월 동안은 미친 듯이 삽니다. 금융투자가.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배당 받을 이제 그런 권리가 사라지니까 배당 이후에 지금 주가를 또 미친 듯이 팔고 있습니다. 금융투자는 단기성 자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지금 이제 프로그램 매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 매도. 막 팔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금들이, 이런 매물들이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지금 조정폭이 좀 큰 것 같아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금융투자가 이 배당 받기 전에는 엄청나게 삽니다. 12월 20일부터 지금 12월 28일까지 엄청나게 사죠.
그러다가 또 배당 끝나니까 29일, 작년 29일하고 30일은 또 매물을 쏟아내고, 최근에는 지금 3거래 연동으로는 좀 매물이 좀 줄고는 있는데, 다른 기관들이 좀 매물을 쏟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 누구냐? 이 투신들. 펀드 자금이죠. 그 다음에 연기금. 그 다음에 사모펀드가 지금 매물을 쏟아내면서 지금 오늘 코스닥의 수급이 확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좀 배당을 받기 위해서 들어온 자금들이 지금 물밀듯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게 또 악재죠.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은 지금 옵션 만기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기. 자, 이로 인해서 지금 보면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 있죠. 그 다음에 배당 자금들 빠져나가죠. 또 다음 주 목요일날 또 옵션 만기일 이슈가 있죠. 자, 이로 인해서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기술주 성장주들이 지금은 조정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산업들이 볼 때는 조정 이후에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많이 빠진 것도 있고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다시 이 기술주라든가 성장주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올라가면 경기 민감주는 다시 빠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 한번 보시면요. 자, 오늘 시장 상황이 많이 급락을 하면서 환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장중에 1199원까지 올랐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작년 10월 초에 1200원을 찍었죠. 근데 거의 오늘 많이 오르면서 이 근처까지 올라왔어요. 환율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1200원 근처까지 다 와버렸습니다. 환율이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더 올라버리잖아요. 그럼 주식시장은 더 급락이 나와버립니다. 왜? 원달러 환율과 주식시장은 반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원화가 강세가 되어야 주식이 상승을 하는 거고, 원화가 약세가 되면 주식이 하락을 합니다. 근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원화가 약세되는 거예요, 약세. 주식이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여기서 올라가기보다는 그냥 옆으로 그냥 박스권 행보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줘야 그나마 좀 지수가 버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신 화면은 국제유가입니다. WTI 국제유가인데, 국제유가가 최근에 좀 반등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하고도 연관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들이 최근에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르면서 그런 영향들을 받고 있는데, 지금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올해 좀 둔화되는 상황에서 이 국제유가가 여기 막 전고점을 넘어서면서 막 계속 치고 나가기는 좀 무리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 경기 민감주들이 아까 보였던 이 조선주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이 유가가 올라가지고 지금 최근에 좀 강하게 좀 올라온 것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유가가 글로벌 경기 상황 올해를 감안을 하면 여기 지금 전고점 이 부분을 돌파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미국 증시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현재 다우존스는 0.2% 상승 중입니다. 다우존스는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많죠. 이 말하는 가치주들. 이 지금 강세입니다. 그리고 S&P 500은 지금 0.12% 약보합이고, 기술주 성장주가 많은 이 나스닥이 지금 0.7% 제일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오늘 미리 그런 코스닥이나 이런 종목들이 많이 빠졌던 겁니다. 상황들이 안 좋죠. 그리고 이 성장주 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자주 말씀드렸던 이 로블록스의 주가를 보시면 오늘도 지금 약세입니다. 1.54% 약세인데, 로블록스가 작년 11월 9일날 이때 갭상승하면서 급등을 하거든요. 그로 인해서 막 올라갑니다.
거의 140달러까지 올라가죠.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좀 조정을 세게 얻어맞고 있습니다. 140달러가 지금 93달러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하기 이전에 로블록스의 주가가 거의 80달러대인데 지금 90달러대예요. 지금 저는 이런 로블록스의 차트를 보면 조정할 만큼 했다. 금리 인상이 여기에 지금 반영돼 있고 악재가 반영돼 있고 조정할 만큼 했다라고 저는 보고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추가 쪽에서 하락하기보다는 이제는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국내 메타버스라든가 이제 NFT 관련주들도 이에 맞춰서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국내 대기업들이 지금 어떤 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1월 5일 날 어제 나온 기사인데 삼성전자라든가 롯데그룹, 현대자동차가 지금 메타버스 시장을 적극 공략을 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메타버스 공략. 지금 이 메타버스를 왜 이렇게 대기업들이 뛰어드냐면 이 경제시장이 활성화, 흔히 말하는 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돈. 대기업들이 왜 이런 곳에 뛰어들겠습니까? 결국에는 돈이 된다는 거예요. 돈이. 이쪽 시장에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업들이 지금 메타버스를 가지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지금 마련하겠다는 거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AR 글래스 기업의 지분을 인수를 했어. 인수를 추진하고 있대요. 이렇게 인수를 해서 어떻게 하려냐? 스마트폰 단말기에 메타버스 생태계를 최적화시킬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는 거죠. 삼성전자 지금 메타버스에 지금 투자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미국의 이제 CES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죠. 여기에 참가하는 롯데그룹도 부스 내에서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현해서 시연할 예정이고요. 실제로 이제 롯데그룹도 지금 VR 전문기업 할리버스를 작년 7월에 인수하고 지금 메타버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이제 현대자동차 역시 이 CES 2022에서 지금 메타버스를 키워드로 새로운 비전을 발표할 것으로 지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삼성그룹도 그렇고, 그 다음에 롯데그룹, 현대차그룹, 그 다음에 SK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많은 지금 대기업들이 지금 이런 메타버스라는 신성장 산업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애플, 올해 하반기에 지금 XR 기기 지금 출시할 예정이죠. 애플. 그 다음에 메타 플랫폼즈,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이름 바꾼 메타 플랫폼즈. 메타버스 사업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구글도 마찬가지겠고, 구글. 그 다음에 엔비디아,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지금 메타버스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의 산업이 이제 태동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고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2차 전지 쪽은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 투자해야 될 산업으로는 이 메타버스 쪽과 NFT 쪽이 좀 맞다고 보고, 이런 종목들이 좀 조정하더라도 길게 보고 가시면 결국에는 많이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오늘 주식시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